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우 변호사입니다. 방금 유정아 변호사가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항소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판결에 거기 꼭두각시 역할밖에 더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항소를 하지 않는 것도 고려하겠다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항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항소를 안 하고 법적 투쟁을 포기하고 정치적인 투쟁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이죠, 이 재판이 과연 지기현이가 한 거냐, 아니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차원에서 지금 왜 그러냐면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덕수 판결도 내란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상민 판결도 내란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판결도 내란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전부 다 지금 입을 맞추고 내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본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 각각의 재판부에서 재판장들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본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 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든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이든 누군가가 사실상의 지침을 내린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법적 투쟁을 포기하고 정치적 투쟁으로 나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무기징역까지 내려진 마당이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당연히 내란을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의견이 강했고요. 그래서 항소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잘했습니다. 어차피 끝까지 또 뭐 법적 투쟁은 법적 투쟁이고, 정치적 투쟁은 정치적 투쟁이고, 역사적 투쟁은 역사적 투쟁이고, 또 국민적 투쟁은 국민적 투쟁이고, 모든 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사제들이 만약에 하나의 결론을 정해놓고 판결을 한다면 고등법원도 또 결론을 정해놓고 판결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쟤들이 맞구나, 1심뿐만 아니라 니들이 2심도 그러고 니들이 3심도 그러고 결과적으로 니들이 다 짜놓겠구나 라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저들의 어떤 그 공작을 확실하게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도 되기 때문에 항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정아 변호사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관련하여 변호인단의 일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이번 재판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책 프레임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항소의 실익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여론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는 절차이며, 판결은 단지 한 시점의 판단이 아니라 역사에 남는 국가의 공식적 평가입니다. 그렇기에 법리와 사실 인정 그리고 양형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상 이를 다투지 않는 것은 오히려 법률가의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1심 판결은 내란죄가 요구하는 구성요건의 엄격한 해석과 또 증명이라는 대원칙에 충실했는지, 실행 착수와 국헌 문란의 목적, 폭동성 등 핵심 요소에 대한 판단이 과연 형사법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깊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또한 증거의 평가와 사실 인정 과정 그리고 양형 판단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항소장을 접수한 것입니다. 항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경랑 속에서도 사법은 냉정해야 하며 기록은 훗날 역사의 법정에서 다시 읽힐 것입니다. 우리는 변호인으로서 그 기록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끝까지 다툴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정아 변호사가 변호인단의 일원으로서 지금 항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그 항소장 접수와 관련된 얘기를 지금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얘기가 여기 있는데, 물론 기대를 크게 걸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역사의 법정에서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에서 어떻게 저들이 판결을 했으며, 고등법원에서는 또 어떻게 판결을 했고, 대법원에서 또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를 하나의 기록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다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갖다가 항소를 해야만 또 항소 이유서에서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겠죠. 만약에 항소를 안 하고 나서 밖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적 기록으로 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하고 나서 항소 이유서에서 지금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얘기하면 그건 공적 기록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원 기록은, 재판 기록은 다 남는 것이기 때문이죠. 더구나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것이 하나가 역사적 평가가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말이죠. 단종이 세조에 의해서 쫓겨나고 그렇게 억울한 죽임을 당했지만 결국은 이 단종이 그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나중에 인정되고 그래서 결국 복권이 되고 그 명예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조는 천하의 이 폭군이 되는 것이고 단종은 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 후세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되고 또 결국 그 단종을 또 추앙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단종을 따르고 단종과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충성심을 또 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게 보면 말이죠. 우리가 사는 시간보다 죽은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어떤 그 평가를 받는 것보다 죽어서 법적 평가가 아닌 그런 역사적 평가를 받는 것이 훨씬 더 길고 또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나적 시간 속에서 말이죠. 저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그거는 긴 시간에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뭐 지금 감옥에서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것도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역사의 평가에 맡길 수 있도록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정아 변호사가 그렇게 항소를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정치적 프레임 때문에 정치적 보복이기 때문에 또 정치적 보복에 입각한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해봤자 실익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기록으로 남는 절차고 이것은 판결은 단지 한 시점의 판단이 아니라 역사에 남는 국가의 공식적 평가다. 이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법리와 사실 인정 그리고 양형 이르기까지 중단 의문이 제기되기는 하지만 이를 다투지 않으면 또 그것도 법률가의 의무가 또 방기되는 직무유기가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투기로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다투겠다는 의사를 비쳤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항소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이걸 뭐 항소를 안 하겠다 그랬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걸 안 하면 저것들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봐라. 그 자백한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되고 또 하나 이걸 안 해버리면 너무나 일찍 이게 확정적 판결이 나버리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나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재심을 할 때도 뭐 그때는 다투지도 않고 이제 와서 다툰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지방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다투지 않으면 봐라 확정됐지 않냐 이렇게 또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프레임을 걸어서 그걸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관계자들 그러니까 군인 뭐 경찰 이런 사람들도 같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다퉈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들이 지금 판결이 정치적 보복 판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끝까지 다투고 또 그런 어떤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그야말로 법리와 사실 인정과 거기에 따라서만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법원에도 압력을 가하고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하라고 그렇게 또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요구를 한다면 또 뭐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갖다가 뭐 미리 지레짐작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유정아 변호사가 항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항소장을 접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왜 항소에 이르게 됐는지 지금 또 끝까지 열심히 싸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엽TV입니다.